네, 안녕하세요. 루이스입니다. 자, 이번에는 루이스 카페를 통해서 수업 실현 연습 문제 20번을 올렸는데 그 문제가 또 이 코로나 상황을 반영해서 조금 실험적으로 만들었어요. 실험적이면서 조금 나올 가능성도 있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한번 해설을 잠깐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 봤습니다. 이 영상을 꼭 그 수업 시연 20번 문제 한번 직접 해보고 나신 다음에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선은 상황을 볼게요. 코로나 관련한 그 주제를 잡아봤고요. 다른 거는 비슷한데 이제 일반적인 수업 50분 수업이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마스크를 다 쓰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주어진 거죠. 그리고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 시험 대형처럼 이렇게 앉아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요즘 코로나 이후에 대부분의 교실이 이런 형태죠. 이런 형태라서 혹시나 이런 상황으로 수업 실현이 출제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해서 문제를 만들어 본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교실 정보를 보시면 특이점은 고등학교 1학년인데 태블릿 PC가 있습니다. 28대, 그러니까 28명인데 28대니까 학생 한 명에 한 대씩 쓸 수가 있는 거죠. 와이파이도 연결되어 있고요. 왜냐면은 지금 그린 스마트 스쿨이라고 이제 미래 교육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스마트 기기 활용 수업을 수업 실현에서 물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만들어 본 거예요. 네, 아무래도 지금 학생들을 위한 그런 스마트 기기도 엄청나게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코로나 상황이랑 미래 교육을 위한 스마트 기기 수업을 동시에 반영한 그런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첫 문제는 그 블렌디드 수업 상황으로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전 시간이 온라인 수업이었던 거죠. 실제로 지금 온라인과 오프라인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했다가 지금은 이제 교실 수업으로 넘어간 상태죠. 근데 온라인에서 했던 수업 내용을 이제 교실에서 확인하면서 그거를 활용한 수업을 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사이먼트가 있었어요. 과제가 있었는데 그 과제에 대해서 피드백을 간단하게, 너무 길게 주시면 안 돼요. 간단하게 주는 그런 디렉션이었는데, 그래서 지난 온라인 시간에는 학생들은 뭔가 기사를 찾기를 이제 요구받았는데 코로나랑 관련된 기사 찾기 그런 활동이었던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리뷰도 작성하고 그리고 클래스 블로그에 업로드까지 하는 게 과제였던 거죠. 저번 시간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학생들과 이야기해보고 피드백을 주어라 라고 하는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네, 교사 혼자서 이런 거 읽어봤는데, 학생들 작품을 읽어봤는데 이런 점이 좋았고 이런 점이 조금 아쉬웠다, 이렇게 혼자서 얘기할 게 아니고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선 소통으로 얼마나 잘 풀어나가느냐, 이게 좀 핵심 포인트 있어요. 특히나 이 수업 시간 초반 부분에는 소통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 좋거든요. 아무래도 첫 인상이 조금 보이니까. 그래서 이런 학생들의 과제를 확인하는 것을 어떻게 소통하면서 풀어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미 클래스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학생들의 그런 작품들이, 리뷰를 쓴 것들이. 그래서 혹시 저번에 했던 그런 과제 중에서 누가 한번 자신이 쓴 리뷰에 대해서 한번 더 이야기해 볼 사람, 지원을 받는 거죠. 한 명을 그냥 콕 찍어서 시키기에는 조금 학생이 당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누가 손을 드는 설정으로 가고 그 학생에게, 예를 들어서 뭐 루이스라는 학생이 손을 들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클래스 블로그에 다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루이스의 그런 리뷰 작품을 교실 모니터에다 띄우는 거죠. 다 같이 볼 수 있게. 네, 다 같이 볼 수 있게 띄우고 이거를 같이 보면서 뭐에 대해서 썼니?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면서, 아니면 왜 이런 기사를 골랐니? 이런 식으로 루이스랑 소통을 그냥 한 두세 문장 정도만 간단하게 하는 거죠.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한 명 더 하면 좋긴 한데 다른 게 지금 할 게 많기 때문에 한 명 정도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 학생에 대한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간단한 피드백 주는 거죠. 이런 거는 지금 막 네거티브 피드백 하기가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다 칭찬으로 하시면 돼요. 포지티브로 주시면 돼요. 네.
칭찬으로 해서 루이스의 그 리뷰를 보니까 굉장히 자신의 의견을 잘 반영한 것 같다. 박수 쳐주자. 박수 한번 쫙 쳐주고. 그리고 다른 학생의 글도 봤었는데 선생님이 피드백 주고 싶은 거는 정말 코로나 관련해서 정말 요즘 핵심적인 이슈들만 잘 골라가지고 리뷰를 썼더라. 뭐 이런 포지티브 피드백을 주고요. 뭐 굳이 가능하다면 이제 네거티브를 간단하게 주는데 그 몇몇 학생의 그런 리뷰는 인터넷에서 조금 그 신뢰성이 있는 정보를 본 것이 아니고 아무래도 인터넷을 활용한 수업이었으니까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신뢰성이거든요. 정보의 신뢰성. 네. 그래서 조금 신뢰성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인터넷 자료를 이제 가지고 쓴 학생들이 조금 있긴 있었다. 그래서 인터넷을 항상 할 때는 정말 신뢰를 할 수 있는 자료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뭐 시간이 된다면 이런 정도의 네거티브 피드백을 하면은 좋겠죠. 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온라인에서 했던 것을 교실 상황에서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이 블렌디드 수업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이거를 좀 물어보는 문항이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리스폰스 2로 가면은 이 1번 자료를 쓰는데 1번은 리딩 텍스트거든요. 그런 다음에 학생들의 이해를 확인해라. 1번 자료를 읽게 하고 2번 자료로 이해를 확인해라 라는 건데 1번은 그냥 일반적인 텍스트인데 이게 뭐랑 관련된 거냐면은 코로나 이후에 어떤 수잔이라는 애가 삶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학교 생활도 좀 변화가 생겼고 당연히 그리고 도시 전체가 락다운에 걸리기도 했고 이런 코로나랑 관련된 상황인 거죠. 근데 그게 A, B, C로 나눠져 있고요. 이거를 풀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하나는 그 메인 아이디어 찾기죠. 근데 메인 아이디어를 이미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A, B, C가 어디고 어디에 해당되는지 매칭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2번은 이제 디테일 읽기인데 이것도 그냥 부정적인 면, 긍정적인 면 이런 것들을 본문에서 찾아서 써야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읽기의 목적이 다르잖아요. 메인 아이디어를 위한 읽기고 디테일을 위한 읽기고 그런 경우에는 두 번 나눠서 하시는 게 좋아요. 읽기를.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 이 글을 처음에 읽을 때는 조금 빠르게 읽으면서 메인 아이디어를 파악해서 이거랑 매칭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런 다음에 학생들 정답 확인하고 난 다음에 자 그럼 우리 조금 더 자세하게 읽어보자 라고 하고 빈칸을 채우기 위한 읽기를 시간을 좀 더 주고 자세하게 읽게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묶어서 하게 돼버리면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읽기 목적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어디에 중점을 두고 읽어야 될지 이거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읽기의 목적이 다른 경우에는 나눠서 끊어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생님께서는 이거를 3번 진행하셨는데 한 번은 그냥 읽고 그리고 두 번째로 메인 아이디어, 세 번째로 디테일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3번은 너무 많아요. 지금 수업 시간 이 시간도 촉박한데 3번은 너무 많으니까 딱 2번 정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좀 더 소통으로 풀어나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 본문에 그러니까 교사가 이거 해서 이렇게 매칭해라 다 알려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죠. 페이지 뭐 20쪽을 한번 펴봐. 거기에 리딩 텍스트가 있지? 몇 개 있니? 맞아. A, B, C 3개가 있지. 자, 그러면 이번엔 다음 쪽에 있는 1번 문제를 한번 봐봐. 자, 여기에 글의 토픽들이 한번 나와 있지. 몇 개 있니? 3개가 있네. 그럼 3개, 3개니까 지금부터 뭘 해야 될까? 맞아. 철수가 잘 대답했네. 이 3가지의 글을 각각의 맞는 토픽에다가 연결만 하면 돼. 매칭만 하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교사가 혼자서 이걸 어떻게 푸는지 얘기하는 거랑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통을 하면서 학생들이 뭘 해야 될지 알아나가도록 도와주는 거랑 아무래도 확실히 차이가 있거든요. 좀 더 학생들과 함께하는 수업의 느낌이 들고 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 그리고 정답 확인하신 다음에 그리고 디테일 읽기 바로 진행하시고 이것도 같이 봐야겠죠? 자, 이번에는 그럼 우리가 2번 문제를 보자. 뭐가 보이니? 2개가 있지? 맞아. 네거티브랑 포지티브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방금 읽은 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시간 더 많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정답 확인 그냥 뭐 둘 중에 하나 정도만 하시면 돼요. 학생이 발표하는 상황으로 가면 좋겠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또 보셔야 될 게 디렉션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런 내용을 제가 넣어놨어요. 단어 도움을 주라는 거죠. 어떤 학생들에게. 근데 어떤 학생들이냐면은 이렇게 수식이 되어 있잖아요. 글을 읽기를 좀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좀 변형을 줘봤던 건데 일반적인 기출문제에서 어떤 게 많았냐면은 그냥 단어를 가르쳐라. 뭐 세 개를 가르쳐라.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본문에서 어려운 단어들을 좀 찾아가지고 아니면 밑줄이 쳐져 있는 단어를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그런 식의 패턴이 많았는데 이거는 그냥 어려워할 만한 학생들을 위해서만 제공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다른 기출문제들처럼 그 단어 몇 개 또 뭐 이렇게 두 개 막 세 개 뽑아가지고 하나하나 다 예시 주면서 가르칠 필요가 없는 디렉션이었죠. 이거는 사실. 뭐 바라면 되냐면 이거를 하잖아요, 지금. 네, 이거를 그 전에 있는 그런 두 가지, 네, 이거 두 가지 이거 시켰잖아요. 이거 시키실 때 그냥 돌아다니시면서 애들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돌아다니시면서 민수야 답을 아직 잘 못 적었네. 어느 부분이 좀 어렵니? 라고 했을 때 민수가 단어가 조금 어려워서 못 읽고 있는 상황을 연출하시면 되는 거죠. 아, 이 단어를 몰라서 못 풀고 있구나. 그럼 그 단어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도움을 주면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이거 디렉션 수행한 거잖아요, 사실. 아니면은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단어가 어려워서 이 문제를 풀기가 조금 어려운 학생은 어디를 봐라. 그런 거 있죠? 아니, 모니터를 한번 봐라. 아니면은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봐라. 아니면 워크시트를 나눠줄게. 그곳을 보면은 어려운 단어들과 이제 그 뜻이 조금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보면서 하도록 하고, 아, 나는 그냥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다라는 학생들은 이거 없이 하고, 나름대로 이 또 수준별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의도했던 거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혹시나 왜냐면 이거를 또 이제 단어를 뭐 두 개, 세 개 또 뽑아서 막 또 가르치면은 시간이 모자라요. 뒤에서 할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기존에 있는 기출과는 조금 다른 디렉션이었으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좀 주의하셨으면 또 좋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 social distancing 이라는 표현을 guessing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놓고 이게 무슨 뜻이다 라고 알려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guessing을 하게 하는 방법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제 학생들이 이미 두 번 읽은 상태니까 거기에 좀 밑줄 단어 같은 거 있지 않았어? 뭐였지? 맞아, 소셜 디스턴싱 있었지. 그럼 이거에 대한 의미를 한번 게싱해 볼까? 라고 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은 비슷한 표현들이 있어요.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 네, 이런 거랑 뭐 다른 부분에도 한번 더 나와 있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고 이 단어의 의미를 좀 추측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방금 읽었던 텍스트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런 힌트를 줘서 이거에 대한 그 의미를 알도록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줘도 괜찮고요. 지금 어차피 다음에 해야 될 게 왜 이 거리두기가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어가지고 할 수 있는 말은 이거를 왜 중요한지 뭐 사회적으로 풀어나가도 괜찮지만 학생들이 이해하기 가장 쉬운 조건은 교실 상황에 예시를 드는 거거든요. 지금 학생들이 다 떨어져 앉아 있잖아요. 그럼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들 자리를 지금 작년처럼 딱딱딱 붙어서 앉아 있냐? 아니면은 떨어져 앉아 있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주는 거죠. 그치, 우리 지금 떨어져서 앉아 있고 있죠? 왜 떨어져 앉아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교실 상황으로부터 학생들이 왜 지금 우리 거리두기가 중요한지, 우리가 이거를 실제로 왜 하고 있는지, 이거를 좀 생각해 보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실 상황에서. 그래서 이런 것을 social distancing이라고 부른다. 여러분이 지금 떨어져 앉아 있듯이. 그래서 감염의 피해를 최대한 막기 위한, 그리고
시간이 괜찮다면은 여러분 정말 그래서 친구들이랑 쉬는 시간, 뭐 점심시간 이럴 때도 이 소셜 디스턴싱을 잘 유지해야 된다라는 멘트도 하나 더 추가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게 보통 디렉션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연결이 되어 있는 거니까 지금 이거 게싱 시킬 때도 그 전에 했던 리딩 텍스트를 최대한 활용해서 방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활용해서 게싱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좋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소셜 디스턴싱에 대한 의미를 알았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 수잔이라는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떤가 물어봤을 때 우리가 답장을 해주는 그런 글쓰기거든요. 그럴 때 한번 연결 멘트 해주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지금 소셜 디스턴싱을 매우 잘하고 있는데 밖에서도 우리 되게 잘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우리나라의 상황을 한번 외국인한테 한번 우리가 소개해보자, 이런 식으로. 마침 이걸 궁금해하는 외국인이 있다,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거죠. 가능하다면. 네. 그래서 수잔이라는 사람이 이제 메일을 보내왔다, 우리한테 메일을 보내왔다 라고 하고, 그거부터 읽는 거죠, 사실. 네, 그거부터 읽는 게 좋아요. 왜냐면 지금 이게 라이팅 수업이잖아요. 동기화부터 시켜야 되거든요. 우리가 왜 이런 라이팅을 하는지. 그죠? 좀 브레인스토밍 해야 되는데 왜 브레인스토밍 하는지도 모르고 이걸 어디다 써먹을 건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이거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 해봐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학생들 입장에서 왜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리스폰스 3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거부터 하는 거죠. 방금 그래서 그런 멘트로 되게 수잔이라는 친구가 우리나라의 상황을 되게 궁금해한다. 그래서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보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상황을 되게 궁금해하거든요. 그리고 이 수잔이라는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은 방금 읽은 그 텍스트를 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텍스트를 쓴 수잔이 우리나라 상황을 궁금해하네. 특히나 어떤 거? 어떻게 변했는지, 일상이 변했는지, 그리고 혹시 충고해 줄 수 있는 거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쓰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보고 아니면 어떤 학생 보러 읽어보라고 해도 괜찮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떤 변화를 겪었고 어떤 충고를 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한번 브레인스토밍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야 이 학생들이 왜 브레인스토밍 하는지를 알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롭게 등장을 한 태블릿 PC죠. 네, 태블릿 PC를 활용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브레인스토밍은 그냥 종이 하나 주고 떠오르는 생각 막 적어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태블릿 PC를 사용한다면 이거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종이에서 쓰는 거랑 똑같이 할 거면 태블릿 PC를 쓰는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지금 태블릿 PC가 학생당 한 대씩 있고, 그리고 와이파이가 있어요. 분명히 와이파이가 있었죠, 조건에서. 그러면은 정보 검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생각보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쓸 때 뭐 쓰지? 뭐 가지고 써야 되지? 라는 것을 생각보다 되게 오래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겠죠. 근데 그런 학생들한테 스마트폰 하나만 주어주면은 잘 찾거든요. 애들 되게 잘 찾아서 이런 거 적으면 되겠구나, 그런 아이디어를 빨리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의도해서 한 건데, 학생들에게 검색을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알려주는 거죠. 특히나 기사들 있잖아요. 코로나 관련된 기사들이나 이런 그런 관련 사진이나 아니면은 뭐 전문가 글들, 이런 거 예시 드시면서 조금 신뢰할 만한 정보를 봐라, 그 대신에 신뢰할 만한 정보를 찾아서 브레인스토밍 해서 우리나라의 그런 일상적인 변화, 그리고 해줄 수 있는 충고, 이런 것들이 보일 때마다 학급 블로그가 있다고 했잖아요. 학급이 운영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SNS 공간이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이름 학번 적고 거기다가 적어라, 그렇게만 하셔도 괜찮죠. 대신에 뭐 딴짓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거 뭐 시간 되면 덧붙이시면 좋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혹시나 이제 욕심이 나신다면은 프로그램 명을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그 패들렛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냐면은 이게 그 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라서, 근데 얘들아 우리 패들릿으로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감독관님께서 이거 모르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해요. 패들릿이라는 것을 할 건데 선생님이 지금 이 URL 주소를 여러분한테 보낼 거예요. 거기를 한번 접속을 한 다음에 이게 막 어떤 사이트냐면은 그냥 이런 공간이 있고요. 이런 게시판 같은 공간이 있고요. 여기다가 약간 포스트잇처럼 네,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학생들이 자유롭게 그냥 포스트잇을 마치 게시판에 붙이듯이 자유롭게 쓰는데 이게 글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진을 첨부할 수도 있고요. 뭐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조작이 굉장히 편해가지고 좋아요. 학생들이 로그인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래서 학번 이름을 꼭 적도록 하는 거거든요. 근데 수업 시간에서 이런 식으로 다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자 선생님이 지금 우리가 패들릿이라는 걸 할 건데 자 선생님이 이 보내는 지금 주소로 접속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뭐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나 아니면 여러분 생각에 그 우리가 수장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변화 내용 그리고 충고 내용 같은 게 있으면은 여기에 이름을 적고 여러분의 공간에 이름을 적고 마음껏 쓰면 돼요. 개수는 상관없이 여러분이 떠오르는 대로 아니면 찾은 대로 마음껏 쓰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부연 설명이 있어야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적는 게 바로 이 선생님 화면에도 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것을 뭐 볼 수 있다. 뭐 이런 멘트도 추가하면은 괜찮고요. 시간이 된다면. 그렇게 해서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시키는 거죠. 네, 시키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브레인스토밍 한 내용 가지고 글을 한번 써보자. 근데 이거는 이제 3번 프린트를 활용하는 거니까 이제 또 3번 프린트로 가서 구조를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죠. 이 부분을 쓰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같이 학생들이랑 보면서 이제 보면은 여기는 이름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출신, 도시 같은 거 쓰면 되겠죠. 이 부분을 이제 언급을 해주는 거죠. 자, 여기 이름을 적고 여기에 여러분이 어디에서 어느 도시에 사는지 적고 그리고 여기는 변화 내용인 거죠. 네, 변화 내용. 여러분이 일상 변화 내용을 지금 근데 first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 이상은 더 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2개 이상 적어라. 이런 거 주는 거죠. 여기서도 그리고 first가 있으니까 자, 충고도 여기도 충고겠죠? 여기다가 충고를 적는데 이것도 역시 2개 이상 적어라.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멘붕이잖아요. 이거 언제 다 써? 이거 어떻게 써? 어떻게 써? 그럴 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거 하는 거죠. 자, 걱정 마. 선생님이 여러분이 참고할 수 있는 샘플 라이팅을 준비했어. 라고 해서 이제 교사의 라이팅을 화면에다가 띄워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직장인의 입장에서 직장 생활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썼으니까 여러분은 그 여러분의 또 입장에서 학생의 입장에서 한번 쓰는 걸로 한번 해봐라 라고 하고 그리고 이 디렉션에 보시면은 유용한 표현을 제공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의 라이팅에서 이 밑줄이 쳐져 있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자 변화를 나타낼 때는 어떤 표현을 썼고 뭐 충고를 나타낼 때는 어떤 표현을 쓴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런 표현을 최대한 활용해 보거라 라고 하면은 이 디렉션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네, 시간은 그렇게 많이 안 잡아먹고 자 model writing과 useful expression을 제공하는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거는 자 여기에 유용한 표현들이 있다. 이거를 참고해라. 라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디렉션에서 제공하라고 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예시가 필요합니다. 하나씩이라도. 하나나 2개라도. 뭐 어드바이스 쓸 때 뭐 you should 이런 걸 쓰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why don't you 뭐 이런 걸 쓰라고 하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주는 게 한두 가지라도 중요한 디렉션이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언어적인 도움을 제공해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마도 좀 완전한 문장을 좀 쓰는 게 어려워할 만한 학생들을 위해서만 제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습 부진, 수업을 잘 못 따라오는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하는가를 한번 좀 평가하기 위한 그런 디렉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주시면 되는데, 뭐 따로 하기보다는 일단 활동을 시키시고 난 다음에 어차피 순회지도 해야 되잖아요. 네. 서큘레이션 하면서, 민수가 영작을 좀 어려워하네. 그런 경우에 표현 목록을 조금 더 주신다고 하든지, 여기 있으니까 이거 한번 참고해봐 라고 하시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반 학생의 예시를 좀 더 주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은 태블릿 PC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거는 보지 말고 사전을 참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지금 영작 자체가 어려운 학생이니까 사전 정도는 보게 해주는 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움을 좀 제공을 하는 모습을 이제 순위지도 하면서 보여주면 이 디렉션도 완성이 되겠죠. 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태블릿 PC를 활용해서 이제 자신의 작품을 업로드해라. 그 업로드하라고 하면 돼요. 클래스 블로그가 있잖아요. 네, 클래스 블로그에 업로드해라.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룹 피드백을 줘야 돼요. 태블릿 PC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수업 전체는 철저한 그 거리두기거든요. 이제 학생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뭔가 토론하고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수업인데, 그래서 이제 그룹 활동도 태블릿 PC를 활용해서 각자 하는 거죠. 각자. 근데 이제 온라인에서는 공간이 따로 만들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이제 그룹 활동을 진행하면 되는데, 먼저 그룹을 정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여기 누구 학생, 여기 그룹 1 평소에 하시는 거 있잖아요. 여기 누구 학생, 그룹 2. 근데 가까이 앉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각자의 그 클래스 블로그에 보면은 이제 선생님이 그룹별 방을 따로 만들었다. 그룹별 폴더를 따로 만들어 놨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의 라이팅을 각자의 그룹에 맞게 각자의 온라인 그룹 공간에다가 올려라 라고 하시면 되겠죠. 네, 올린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자신의 것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학생들에 대한 피드백을 주면 된다. 댓글로 달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피드백을 그냥 줄 수가 없잖아요. 항상 학생들 입장에서는 피드백을 뭐 어떻게 주는데요? 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기준, 피드백을 어떻게 주면 될지 기준을 제공해 주면 되겠죠. 간단하게 이런 거는 판서를 해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활동지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준을 주는데, 너무 지금 아마 여기까지 하는데 시간이 많이 안 남은 상태이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주지 마시고 한 2가지 정도 기준만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왜냐면 기준을 꼭 줘라 뭐 이런 식의 디렉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한번 2가지 기준에 맞춰서 친구의 작품에 피드백을 줘보세요. 자, 첫 번째는 컨텐츠고요. 두 번째는 랭귀지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컨텐츠는 여러분이, 자, 우리가 그 라이팅에서 써야 되는 것들이 있었죠. 이름, 출신, 그리고 변화 2가지, 충고 2가지. 이거를 간단히 편사하면서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자, 랭귀지는 선생님이 아까 제시했던 이 유용한 표현들 있죠. 네, 표현들이 잘 썼는지 그런 것만 봐달라고. 그러니까 항상 이 기준은 쉽게 줘야 돼요. 학생 입장에서는 다른 친구의 글을 평가한다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2가지 측면만 잘 지켰나, 지키지 않았나 친구의 글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 여기서 하나 더 할 수 있는 거는, 너무 평가만 하면 너무 삭막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피드백을 주고 칭찬, 칭찬 1가지는 꼭 넣어주세요. 이런 거 하면은 좀 더 약간 훈훈한 분위기 연출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댓글로 달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는 동안에 이제 교사가 학생들의 그런 모습을 관찰하면 되겠죠. 관찰해서 뭔가 기록하는 척 한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그 클래스 블로그에서 여러분의 작품과 피드백을 주는 것을 다 봤는데, 마지막으로 피드백을 하나 주고 싶어요 라고 해서 전체적인 피드백을 주면 되겠죠. 이게 시간이 많이 없으면 그냥 다들 너무 잘했다 칭찬해주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얘기한 거 잘했다고 하면 돼요. 여러분 컨텐트 랭귀지 나눠가지고 잘 줬고, 칭찬도 정말 따뜻한 댓글들 많이 달았더라.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의
참여도에 좋은 피드백을 주고 싶다라고 해서 끝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제 출제 의도는 이런 거였어요. 출제 의도는 이런 거였는데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것만이 정답은 아니고요. 예, 여러분의 스타일을 최대한 유지는 하시고, 네, 최대한 유지하시고 여러분만의 스타일이 더 좋은 거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이렇게 수정하는 게 낫겠다라고 싶으신 것만 다시 이제 골라서 여러분이 재시연 꼭, 네, 재시연 한 2번, 3번 해보셔야 돼요. 재시연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나 강원도 같은 경우에 15분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20분 기준으로 만들어진 수업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걸 다 넣기가 아마 어려우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이 경기도나 강원도는 차시 디렉션 하나 정도 빼고 나와야 되는 건데 자꾸 똑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줄일 부분을 찾아보시고 다 못하시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네. 근데 막 너무 빨리 끊기면 안 되겠죠. 아예 이거 3개를 통째로 날린다거나 그렇게 하면은 확실히 줄이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하면서 다시 이제 수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칠게요.